안녕하십니까? 숲속의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주택의 기본 구조와 동선에 의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전원주택의 확장성에 대해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그, 그 평면도, 그 다음에 뭐 인면도라든가, 특히 이제 그 외관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게 마치 어떤 나의 얼굴, 자기의 얼굴인 것처럼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사실 매매를 이제 하게 될 때는 그 어떻게 보면 평면도보다는 외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주를 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그 외관보다는 평면도가 더 중요합니다. 실내 평면도에 이어서 확장형 공간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전원 생활에서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사실 뭐, 여자를 보게 되면 얼굴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얼굴 이쁜 거만 보고 삽니까? 그냥 어떤 진실되고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보게 되게 되면 정사각형이라든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이런 이제 구조들을 많이 보았죠. 이런 구조들이 아무래도 어떤 단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건축비가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하나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그런 유서한 주택에서는 적어도 출입구가 한 세 군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계비로는 사실은 아파트처럼 정사각형이라든가 약간의 직사각형이 설계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축 시공비도 이제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한 가지 말고는 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수는 30평 전후가 좋겠죠. 예. 근데 이제 30평이라는 것이 전원에서 30평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주 단순한 구조가 돼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집을 짓지 않는 한 굉장히 집이 왜소하고 단순하고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평이라 하더라도 40평, 45평, 나아가서는 50평처럼 보일 수 있도록 어떤 크게 보이는 효과. 물론 이제 그것이 크게 보이는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든으로 이어져서 가든과의 어떤 조화로 인해서 훨씬 다채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스케치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이런 구조가 이제 건축비가 이제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원에 와서 아파트와 같은 그런 어떤 재미없는 구조로 사는 거는 참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변형된 이제 구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복도식의 개념이 되겠죠. 복도식의 개념이 이제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 좀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벽체를 세운다든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다른 구조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 대지를 감싸는 듯한 그러면서 그 사선이 이제 이렇게 사선이 있는 어떤 그 평면도 구조형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직사각형의 구조는 사실은 집을 굉장히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이 앞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길지 않습니까? 커 보여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좀 돌출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장식적인 벽체에 의해서 이 공간 폭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봐도 건물이 굉장히 기니까 커 보이고 옆에서 보니까 돌출된 부분 때문에 건물이 커 보이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입구를 만약에 했을 때 출입구를 이렇게 해서 현관 출입구를 하나 만들고 뭐 주방이 이제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 뭐 출입구를 만들고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뭐 거실로 들어가는 어떤 출입구를 만들고 저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기본 개념으로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까 그 약간 대각선으로 된 평면도를 가지고 어, 대지에 앉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이쪽 요 화살표 쪽이 남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면이 절토면. 보통 이제 전원주택들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경사된 데서 이제 절토를 해서 건물을 안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측면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석축입니다. 요게 이제 절토가 된 부분들이겠죠. 예.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보는 게 이제 그 이쪽이 이제 남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 있고, 절토면 쪽에 건물을 붙일 수도 있겠죠? 이제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A라고 보고 요게 B라고 본다면 A 같은 경우에는 절토면이 있고 약간의 그 숲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아늑한 그런 어떤 공간이 됩니다. 여기가 아늑한 공간이 되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향이 고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면 쪽이 되겠죠. 이 부분이 전면 쪽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뷰를 볼 수 있고, 또 뒤쪽으로서는 아늑한 공간, 바람도 막아주겠죠. 이런 아늑한 어떤 잔디 마당에 뭐 큰 돌 몇 개 이렇게 놓고 뭐 바베큐 가든 파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죠? 이쪽이 이제 그늘 질 거 아닙니까? 이쪽 부분에서 그늘도 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야외 활동하기가 이제 수월하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그 절토면에서 좀 이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 이격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앞쪽을 열어놔서 이 부분이 좀 시원하게 보이면서 뷰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그 대지의 어떤 특성, 그 현장의 특성, 그리고 어, 그 건축 설계가 어떻게 된 거에 따라서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출입구 같은 거 만들게 되게 되면은 꼭 그 집 앞쪽에 꼭 정문 들어가 가지고 집이 쫙 펼쳐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데 이제 그 보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대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건물이 처음에 슬쩍 안 보여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다가 짠 하고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A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를 어떻게 만들면 저는 이런 정도 만들겠습니다. 음. 이건 하나의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예.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입구를 이제 이쪽으로 만든다고 이제 전제를 했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들어오면서 건물이 확 펼쳐지면서 이제 이게 보여주는 방법이고, 그러면서 경치 좋네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왔는데 아늑한 정원이 있어요. 예, 아늑한 정원이 있고 참 이렇게 좀 주저앉고 싶은. 예, 그래서 이제 현관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현관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경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오시는 뭐 손님들이든 뭐 나중에 혹시 뭐 집 매매를 하더라도 이거 뭐 아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절개면이 있어서 절개면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앉히냐면은 이 끝에다 앉히는 경우가 되겠죠. 건물을 이 끝에 앉히는 경우죠. 그리고 좀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데크를 설치를 해서 어떤 예, 어떤 긴장감을 좀 줄 수가 있겠죠. 예, 여기가 이제 그 후면 정원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절개면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은 건물을 처음부터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앉히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요것도 이제 데크 설치해서 이제 뭐 굳이 이런 경우는 뭐 굳이 뭐 데크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A와 B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폭이 좁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폭이 좁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부지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이 평면을 갖다가 이렇게 뚝 끊어가지고 이게 절개를 해서 이쪽으로 뭐 성토를 하고 이쪽은 절토를 해서 꼭 평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권하지 않고 대지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보게 되게 되면 이 길게 앉힐 거 아니에요. 근데 향이 또 공교롭게도 동향이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이렇게 앉히면 돼요. 자, 필로티를 띄워서 예, 건물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 평지가 있고 뭐 이쪽에도 중간중간에 어떤 그 평지들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면서 다채로운 정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돌려서 앉히니까 어떤 그 정남향으로 앉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원주택의 확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공간.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면은 비를 슬쩍슬쩍 맞을 것 같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고 뭐 눈이 올 수도 있고요. 뭐 낙엽이 집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건축에서 뭐 어떤 뭐 중정 스타일의 어떤 공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아이 거실에서 문 열면은 바깥에 보이고 뭐 저 비 떨어지는 거 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부인 것처럼 그런데 내부가 아니고 외부도 아니고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면 그것 또한 좀 낭만적인 어떤 그런 집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뭐 PC를 뭐 한다든가 하여튼 저기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해서 어떤 확장성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이 이제 이렇게 하나 앉혀졌다고 치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메스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이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공간을 이어버리죠. 여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유리 형태가 되겠죠. 이 반대쪽도 뭐 유리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가 일로 떨어지는 거죠. 뭐 여기에 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그럴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으면 한 3분의 1 정도 지붕 유리를 씌우면 되죠. 절반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그럼 비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죠? 예. 이런 어떤 이게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그런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확장 어떤 장식적인 벽체는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다가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기 뭐 창고를 이렇게 뭐 만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잖아요. 더덕더덕 뭐 무슨 이렇게 계획도 없이 만든 거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창고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처음부터 어떤 디자인을 감안해서 계획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기둥만 세우는 거죠. 뭐 철뱀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걸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그늘치게 뭐 나무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공간에서 뭐 바베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 나중에 추후에 뭐 이런 공간을 확장해서 이제 뭐 유리 지붕으로 놓게 되게 되면은 이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어떤 확장형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외출했다가 그 정원 한번 삥 둘러보다가 바로 거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둘러보다가 바로 여기가 주방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주방으로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확장형 공간들을 잘 계획하고 설계를 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주택 설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